푸니엘. 네. 우리가 지난주에 디즈니 플러스 속 미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함께 또 하는데 적응이 좀 된 것 같아요. 어때요? 편해진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네, 조금은요. 네. 또 재밌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입을 풀 주제랑 찰떡인 새로운 입친구분을 모셨는데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의 김범준 교수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디플의 이풀이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이고요. 요즘은 과학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김범준 교수님 그리고 푸니엘 씨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주제는요. 디즈니 플러스의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마블. 마블. 두 분 어떠세요? 마블 좋아하시나요? 제 친구들이랑 비교하면은 완전 팬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워낙 또 딥 팬들이 네, 있으니까. 하고 그래서 그냥 재밌게 보는 정도의 팬. 네. 네네네. 교수님은 마블 영화 좋아하시나요? 궁금해요. 아이언맨 나오고 헐크 나오고 정말 재밌게 많이 봤었어요. 예. 그렇죠. 안 좋아할 수가 없죠? 힘들죠, 정말. 네,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또 김범준 교수님 별명 중 하나가 물리 어벤져스잖아요. 네,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벤져스 중에 그럼 어떤 역할이실까요? 그 어벤져스 중에 제일 말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말 많은 사람이요? 말 많은 사람? 토니 같기도 하고 토니 스타크, 닥터 스트레인지도 많고요. 브루스도 좀 많은 것 브루스. 같고. 약간 똑똑한 사람들이 말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저 아이언맨으로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아. 아이언맨이 또 물리학자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그 과학 기술 같은 걸 많이 반영한 캐릭터라서 맞습니다. 좋아합니다. 어, 그걸로 할게요. 네. 물리의 아이언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푸니엘은 어떤 캐릭터 좀 탐나요? 탐나는 거요? 엑스맨에 나오는 나이트크랄러. 오! 그 순간이동 네, 할 수 네네. 있어가지고 약간 그냥 너무 세이프 타임 할 수 있어가지고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다. 네. 스케줄 가야 되는데 그냥 그냥, 하고 갈 수 네. 있고. 마블이라는 단어가 사실 수많은 팬들의 멈춘 심장도 뛰게 한다는 그런 마법적인 단어인데요. 오늘 본격적인 입풀이 전에 저희 심장도 뛰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명 마블 덕후 토크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각자 마블 입덕은 언제쯤인가요? 저도 모르게 입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냥 만화로 뭐 스파이더맨 나오고 뭐 엑스맨 나오고 뭐 그때부터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으로 만화로 이게 그 미국은 TV로 이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저도 모르게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엑스맨을 만화 영화로 보고 자랐는데 갑자기 휴잭맨이 나와서 울버린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우와, 내가 보던 만화가 이렇게 실사로 영화로 만들어지네? 그래서 저는 사실 엑스맨부터 좀 입덕을 했던 것 같고 사람들이 마블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처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뭐 만화로 봤다가 이제 크니까 약간 이 만화가 실사판 되고 이러면서 그냥 사람들도 약간 모르게 그냥 거기 몰입하는.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마블이 확 떴을 때가 어벤져스가 딱 시작되면서 그렇죠. 영화 캐릭터들 하나하나의 세계관이 함께 이렇게 뭉쳐서 그 유명한 그 장면 있잖아요. 뉴욕에서 뉴욕 한복판에서 막 하면서 360도로 카메라가 돌아가죠. 저도 기억해요. 그래서 히어로 한 명 한 명이 딱 그 포즈를 취했을 때 뭉쳐졌을 때 그 쾌감, 예. 그 디자인을 굉장히 잘한 것 같다. 마블은 계속 새로운 이야기로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작품 혹시 뭔지 아시나요? 썬더볼트가 가장 최근 맞아요. 썬더볼트와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푸니엘 씨는? 썬더볼트는 못 봤어요 아직도. 브레이브 뉴 월드 브레이브 뉴 월드. 보셨고. 그때 투어 중이라서 비행기에 있어가지고 네네. 비행기에서 봤어요. 교수님께서는 혹시 썬더볼츠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마블의 현재라고 할 수 있는 두 작품이죠.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와 썬더볼트. 먼저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예고 영상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Steve Rogers. I'll do my best. That's why it's yours. It's Captain America's job to fix that. It's my job to fix it. Go, go, go! Captain America. You don't even know what this is. You want me? Come and get me! 아우, 예고편만 봐도 뭐 심장이 뛰네요. 그렇죠? 자, 캡틴 아메리카 실사 영화 시리즈 중 4번째 작품입니다. 푸니엘 씨는 이제 이 브레이브 뉴 월드를 봤으니까 네. 예전 작품들과 이 새로운 브레이브 뉴 월드의 차이점이 가장 큰 게 있다면 뭔가요? 일단 캡틴 아메리카 배우가 달라졌고요. 그렇죠? 네. 새 캡틴 아메리카의 약간 그 절실함? 네. I'm Captain America 약간 이 느낌보다는 나 잘해야 돼 약간 이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슈퍼 히어로가 아니잖아요. 그 실험을 안 맞아가지고 크리스 에반스 캐릭터는 혈청을 맞아서 힘이 세졌지만 이제 앤서니 매키가 연기하는 캡틴 아메리카는 그냥 인간이죠. 인간. 오, 그래요? 우와. 내추럴. 근데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강해져요? 그래서 저도 그게 약간 조금 고민되긴 했는데 원래 이렇게 셌었나? 혼자서 거의 약간 헐크랑 싸우는 거니까요. 근데 그래도 뭐 액션 씬들도 다 잘 만들고 해가지고 네. 일단 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나는 장면 보니까 저 몸무게로 저 크기의 날개로 날 수 있긴 어려운데. 아, 정말. 물리학자계 아이언맨. 근데 그 의미는 좀 있어 보이네요. 어떤 인위적으로 뭔가 그 특별한 약물을 가지고 이렇게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도 네.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메시지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로다주의 어벤져스 시절은 사실 판타지에 가까웠다면 요즘 마블 영화들은 조금 더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AI라는 기술도 그렇고 이제 영화에서 봤을 때 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혹시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보셨을 때 그런 면이 있나요? 방금 예고편을 봤을 때도 좀 어떠세요? 사람의 뼈는 동물하고 새하고는 달라서 꽉 차 있는데 새들은 안에 뼈가 비어 있고 가벼워서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날개가 좀 작아 보이는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뭐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죠. 기술력은 네, 사실 맞아요. 그 날개가 쇠로 만들면 쇠로 만들면 안 돼요. 저 크기의 날개가 쇠로 되어 있는데 이걸 퍼덕여서 나는 것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 뭐 불가능에 가깝죠. 네. 근데 아까 그 장면도 날개를 퍼덕이는 게 아니라 아주 단단한 날개를 마치 글라이더처럼 네, 맞아요. 활강을 하는 거는 근데 가능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약간 그 jet팩 같은 걸로 약간. 한번 부스트를 한 다음에 오 그러면 그럴듯한데요. 네. 근데 그것도 솔직히 얼마나 약간 멋이 없겠어요. 근데 팔콘이 이제 가자 하고 그러네. 멋이 없네요. 그러네요 진짜. 자, 그럼 두 번째 마블의 현재입니다. 썬더볼츠 마찬가지로 예고 영상 보고 얘기를 더 나눠보시죠. We have no reliable heroes, and yet we still need protection. Witness the invincible, stronger than all of the Avengers rolled into one, and soon to be known as Earth's mightiest hero. Why would a god take orders from anyone at all? Country's gone off the rails, and he's dangerous. Where's your gone? No one is coming to save the day. We could be the people that are coming. Bucky, you have the wrong people. We have all done bad things. You can live with it forever, or you can do something about it. Serving people in the streets. There is no higher calling. You guys done with therapy? Let's do this. We are the Thunderbolts! 정말 비주얼만 봐도 악당인지 히어로인지 모르겠네요. 와 예고편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썬더볼츠가 그전하고는 뭔가
굉장히 묘한 차이점들이 좀 많이 있어서 흥미롭게 생각했어요.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그래서 좀 어두움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팀을 이뤄서 함께 그 활동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어두움과 밝음을 같이 갖고 있고 어떤 빌런과 영웅의 모습을 함께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 썬더볼츠가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불량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세계를 구하는 히어로들이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바비 프로젝트 센트리 실험을 통해서 유일하게 성공한 실험체잖아요. 마블의 다양한 이제 슈퍼솔저 혈청이 나오는데 이 혈청이라는 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너무 단호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운동할 때 기능을 향상시키는 스테로이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스테로이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 스테로이드가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맞은 사람의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혈청을 맞았더니 갑자기 근육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캡틴 아메리카 정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운동을 일단 해요. 해야죠. 예. 이 스테로이드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서 한 달 운동하면 정말 슈퍼 스트렝스를 갖출 수 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근육이 작동하려면 근육을 통과하는 혈관도 늘어야 되고 그러려면 예를 들어 혈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혈관의 그 혈액의 전체 양도 늘어나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근육만 굉장히 커진 사람을 혈청만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엔 엄청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될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헐크 같은 거는요? 방사능. 그러니까 방사능 같은 거는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게 사실 가능은 한데 네. 그렇다고 가능하냐 하면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방사능이 있으면 그 우리 유전자의 변이가 만들어질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변이라는 게 이렇게 마구잡이로 아무데나 생겨요. 네. 근데 대개의 변이는 그 사람에게 엄청 해를 주지 그 사람의 능력이 늘어나는 건 쉽지 않아서 쉽지는 않다. 가능은 하다. 100만 명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다. 그 정도면 가능. 그 정도. 생각보다 확률 좋은데요? 100명에 한 명이면 생각보다 전 세계 사람이 방사능을 쐈을 때 네. 근데 그 캡틴 아메리카보다는 그래도 헐크가 확률상은 더 그렇죠. 혈청보다는 방사능에 의한 유전자 변이가 그래도 예, 스파이더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파이더맨은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거미도 약간 그 방사능 뭐 이렇게 한 그 거미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거미의 능력을 사람이 갖게 되는 그 설정이잖아요. 예. 모기한테 물렸다고 모기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개연성이 높지는 않은데 마지막 하나만. 앤트맨은요? 그 사람 물리학으로 이것도 더 말이 안 돼. 하지만 이런 거 따지면서 보지 마십시오. 재미로 봐라. 그럼요. 알겠습니다. 또 자세한 이야기는 영화 썬더볼츠에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에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블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누군지 감이 오시나요? 판타스틱 4가 이 마블 유니버스 아래에서 처음 만들어진 슈퍼히어로 팀이고 첫 번째 가족이거든요. 디프리의 업로드 시점으로는요.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 개봉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봉이 된 상황이고요. 촬영 시점으로는 이제 아직 개봉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공개된 정보들로 어떤 작품인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간단하게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Famous around the world, please welcome the Fantastic Four. Mr. Fantastic, Invisible Woman, Human Torch, and the Thing. Hey, what time is it? Say the thing. That's not really something I say. It's clobbering time. That's just in the cartoon. 판타스틱 4의 세계관은 지금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별개의 이제 세계. His beginning. I herald your end. I herald Galactus. The four of us will face the danger. We will protect you.
이번에 굉장히 기대되는 게 연출을 맡은 맷·샤크먼 감독이 이 우주 안에 다른 슈퍼히어로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기존 MCU와 얽히지 않아 있고 독자적인 노선을 타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판타스틱 4의 멤버들의 능력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리드 리처드, 미스터 판타스틱은 몸을 자유자재로 늘릴 수 있죠. 그리고 수스톰, 폴스필드, 장막 같은 거를 쓸 수 있고요. 투명하게 변신을 할 수 있고 조니 스톰은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온몸이 불인 상태로 날아다닐 수 있고 벤 그린, 돌입니다. 돌인데 힘이 세고 방어력이 뛰어나고 그 정도 능력치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4개 중에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4개 중에요? 근데 이 능력도 있대요. 세계적인 착각. 그렇군요. 리드가 추가 능력치가 있네요. 이 세계 안에서 제일 똑똑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걸까? 그쵸? 저는 저주 같은데 그거. 네, 너무 똑똑해도 약간 맞아요. 아는 게 많을수록 피곤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이런 멍청한 사람들과 살아가는 게 말귀를 못 알아. 교수님 항상 느끼시잖아요. 아이고, 근데 지금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전혀 아니에요. 너무 재밌는데. 근데 비행은 꼭 해보고 싶어요. 비행기도 안 타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유럽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날아가서 그냥 여행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그러면 옷을 저거밖에 못 입는 거잖아요. 아니 딴 옷은 다 불 타가지고 유럽 도착하면은 그냥 나체 쇼핑을 가야죠. 그렇죠. 그러네. 쇼핑을 가야겠네. 슈퍼히어로의 삶도 되게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옷도 잘 못 사고. 네, 그러게요. 그럼 만약에 이 넷의 능력이 현실화되는 가능성을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떤 능력이 가장 좀 우리 세계에서 가능해 보이시나요? 일단 투명하게 하는 것. 네. 그거는 조금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래요? 사람이요. 이게 사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몸을 투명하게 한다는 게 어떤 특별한 굴절류를 갖고 있는 물질을 잘 만들면 일부는 정말 성공한 것도 있어요. 네. 찾아보면 신기하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분의 허리 아래에는 그 물질을 둬요. 네. 그럼 저쪽에서 보면 상체는 똑바로 보이는데 이 하체 부분이 뒷모습이 그냥 보이는. 그렇군요. 근데 그런 거는 가능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스톰이 갖고 있는 능력은 좀 가능해 보이고 그 다음 주 흥미로운 게 벤 그림이거든요. 벤 그림, 돌. 우리 이도 어떻게 보면 그쵸. 그래서 몸의 일부라도 딱딱한 물질로 우리도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불가능한 것 같진 않다. 근데 온몸이 이빨이라고 생각하면 좀 너무 징그러울 것 같은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이빨을 만들어내는 그런 유전자가 발현할 수 있도록 바뀐다면 네. 여기서도 이 이빨 나고 여기서도 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정도예요. 그러면은 휴먼 토치와 네. 미스터 판타스틱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뭐가 그나마 말이 된다? 그러면은 판타스틱. 그래요? 늘어나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늘어나는 게 사실은 우리 사실 몸도 이렇게 피부 같은 것도 일부는 늘어나잖아요. 그걸 극단적으로 상상한 것이 판타스틱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원칙적으로 그렇게까지 늘어나지 못하겠지만. 저 여기 좀 많이 늘어난다고. 와 진짜네. 와. 잠깐만 요즘 현재 가능성 1등을 그걸로. 마블 팬들이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을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멀티버스하고 이런 거에서도 약간 좀 브레이크 해서 아예 따로 해가지고 또 맞아요. 새로운 시리즈에 대한 새로운 시리즈니까 기대감이 좀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MCU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합류하는 느낌이 있고요. 디프리, 이프리 마블 편이 업로드 됐을 때는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도 개봉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예매하고 관람 가능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판타스틱 4 얘기를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리드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마블 세계관 초특급 레전드 빌런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작 발표에 비슷한 코미콘이라는 이제 행사에서 닥터 둠이 나왔어요, 무대 위에서. 가면이 있거든요. 딱 벗었는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립해서 막 찍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아이언맨을 연기했던 이 대배우가 다시 MCU에 합류를 하면서 악역을 만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기대하고 있고 뭔가 약간 추측글들도 봤는데 약간 원래 죽었던 아이언맨이 약간 뭐 진짜 아이언맨이었냐 약간 이런 얘기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네. 너무 궁금하네요. 그죠? 어떤 캐릭터로 등장할지, 그죠? 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이언맨의 그 세계관이랑은 이제 아예 별개로 가면을 쓰고 나와서 벗은 거 네. 보면 그죠? 그래서 아마 영화 안에서도 가면을 벗는 일이 있다면 로다주 얼굴은 없지 않을까. 아예 뭔가 CG로 된 그쵸. 캐릭터지 않을까. 하지만 로다주가 연기하는 이 MCU 최고 빌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면 뭐 저 캐릭터랑 이 캐릭터랑 싸웠을 때 누가 이길까 뭐 이런 상상을 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히어로들끼리 순수 1대1로 붙으면 누가 제일 강할까 요 게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팬심 다 빼고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토르 대 닥터 스트레인지. 육체적인 힘을 가진 신과 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마법사의 싸움인데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래도 토르가 이기지 않을까. 토르. 왜냐면 원래 토르는 거의 뭐 어렸을 때부터 쭉 계속 싸워왔고 데미갓? 그쵸. 데미갓이기도 하고 번개도 막 쏠 수 있고 하니까 그냥 타노스의 목을 벤 유일한 존재니까. 네. 네. 아무리 마법을 해도 뭐 이기지 않을까요? 교수님. 토르가 나오는 장면을 보면 사실은 너무 모순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토르가 막 달려가다가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면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네. 그걸 보면 토르가 엄청 무거운 거예요. 예. 그런데 토르가 또 망치를 던진 다음에 그 망치를 잡고 함께 날아가거든요. 네. 그걸 보면 망치는 토르보다 더 무거워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망치가 다시 돌아오는 걸 딱 잡잖아요. 예. 그걸 보면 그 무거운 망치가 날아오는데 잡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건 토르가 망치보다 무겁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무거운 거예요? 잡고 가는 거 보면 망치가 무겁고 예. 날아오는 망치를 딱 잡는 걸 보면 네. 그러면 토르가 망치보다 무거우니까 모순이죠. 토르는 망치 멸니르의 무게를 자유자재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설정이 추가로 필요해요. 네. 네. 근데 그 토르를 보면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토르는 신인데 토르가 보여주는 능력은 새로운 능력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네. 우리도 망치 휘두를 수 있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조금 훨씬 더 커진 것뿐이지. 그렇죠. 그런데 이 닥터 스트레인지는 현실에 없는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이거 만들어 갖고 어디 가기로 하고 이거 해가지고 방어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보여주는 능력은 우리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이거든요. 토르가 보여주는 능력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강한 정도. 그래서 싸우면 저는 반드시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길 것으로 확신합니다. 확신하신다. 이번 매치 승자 마블 찐 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긴 한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닥터 스트레인지가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매치는 아이언맨 대 캡틴 아메리카. 철갑을 두른 인간과 탈인간급으로 진화된 인간. 자, 이거는 뭐 너무 불공평한 싸움이 아닌가 싶긴 한데 아예 날 수 없는 캡틴 아메리카는 너무 불공평하니까 저희가 엔드게임 기준의 캡틴 아메리카로 보죠. 멸니르를 지닌 캡틴 아메리카 대 아이언맨. 이러면 좀 어려워지는데. 저는 뭐 그래도 아이언맨입니다. 네, 저도 이건 거의 만장일치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클로스 컴뱃 했을 때 캡틴 아메리카 그래도 뭔가 좀 유리할 것 같긴 하는데 결국엔 인간이니까요. 그냥 좀 힘이 더 세지고 더 빨라지고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 솔직히 미사일 그냥 한 개 쏘면 끝 아니에요? 하긴 방패는 그리고 그냥 요 안에만 보호되는 거지 뭐 핵폭탄 같은 게 떨어지면 사실 방어할 방법이 없으니.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생각하는 아이언맨의 장점은 능력을 얼마든지 더 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공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무기를 장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깥 부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캡틴 아메리카는 그냥 그게 능력이 주어지면 그냥 그게 더 발전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된 아이언맨은 그 한계가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설득이 되네요. 그리고 아이언맨은 사실 원과 엔드게임까지 매 영화마다 이 수트가 발전을 하잖아요. 맞아요. 계속 새로운 기능이 업그레이드. 생기고 발전의 무한성 때문에 아이언맨 만장일치. 만장일치 아이언맨. 그 방패 말고 뭐 있어? 자, 그럼 마지막 매치입니다. 거미의 민첩함과 개미 같은 크기로 변화. 스파이더맨 대 앤트맨. 자, 곤충 둘이 붙었는데요. 마블 팬들 중에서 그 설정이 있어요. 앤트맨은 거의 무적이다. 가장 센 인물이다. 왜냐면 그냥 나노 크기, 분자 정도의 크기로 변해서 콧구멍 같은 데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커지면 그냥 여기서 이제 그냥 상대방은 폭발하고 죽는 거예요. 헐크여도 이거는 그냥 끝장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내장이 뭐 아데만티움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앤트맨은 거의 누구나 암살할 수 있다. 근데 스파이더맨이 스파이디 센스가 있잖아요. 이 스파이더 센스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데 나노 크기의 위협을 감지할 수 있냐 없냐. 저는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해요. 못한다. 스파이더맨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콧구멍 못 들어가지 않아요? 패브릭 그 안으로 무조건 들어갈 수 있고 뭐 구멍은 많아요.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그 심지어는 스파이더맨이든 다른 캐릭터든 공격하려고 해도 앤트맨 찾기도 어렵잖아요. 네. 공격할 수도 없죠. 웹을 발사해도 안 맞죠, 무조건. 안 맞죠. 근데 사실 스파이더맨하고 앤트맨은 과학자들은 다른 캐릭터보다도 좀 관심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사용하는 그 거미줄이 엄청나게 놀라운 물질은 맞아요. 강하고 그리고 탄력도 엄청나고. 이건 물론 가상의 상황인데 반지름 한 10cm 정도 되는 거미줄 충분히 길게 만들면은 날아가는 비행기에 걸면은 비행기를 멈출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 우와, 정말요? 그런 계산도 있어요. 거미줄이 정말 독특한 물질이어서 질량은 굉장히 가벼운데도 엄청나게 튼튼하고 엄청난 탄성이 있어서 꽤 사람들이 주목하는 물질이에요. 네. 근데 아까 내노 크기의 위협은 스파이더 센스로 감지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외부에 있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가장 작게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의 스케일이 파장으로 결정되거든요. 앤트맨은 그 설정상 이 파장보다도 작거든요. 그러면 파장보다 작은 것을 위치를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풀어주시니까 되게 재밌네요. 그래요. 슈퍼히어로 이야기가. 자, 그럼 스파이더맨과 앤트맨에서는 앤트맨.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자, 여기까지 이야기는요, 여러분. 공식적인 마블의 입장이 아니라 저희 출연자들끼리 이제 그냥 진행한 대결이니까요.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블의 대표 히어로 중에서 재미로 최강자를 뽑아봤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블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부터 썬더볼츠,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 그리고 어벤져스 둠스데이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블의 축복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범준 교수님, 그리고 휘니엘 씨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괜찮으셨어요? 너무 수준 낮진 않았어요? 아닙니다. 마블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 두 분을 보니까 정말 찐팬이구나 그 느낌이 들어서 저도 빨리 보고 싶어졌어요. 네. 새로운 영화들. 재밌고 좋아하는 것들 그냥 약간 친구들이랑 모여서 그냥 대화하는 느낌이어서 편하게 촬영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뭐 궁금한 점도 교수님한테 여쭤볼 수 있고 뭔가 이 과학으로 바라보는 MCU 이야기도 너무 재밌었고요. 새로 나올 영화들 기대가 한껏 생겨서 저도 오랜만에 한번 푹 빠져서 볼 생각에 신나네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